안녕하세요. 최수의사의 수의사 이야기 최정병 수의사입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송아지 설사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송아지 설사증은 우리나라에서 소질병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내용이기도 하지만 송아지 설사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원인, 해결책, 예방 방법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 주제는 길게는 10개 혹은 10개 이상 정도의 영상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러한 영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이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검토 후에 강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아지 설사증의 정의는 송아지에서 소화장기를 통해 체내 수분이 소실되는 질병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흡수 불량성 설사라고 해서 수분이나 다른 물질들이 제대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분이 배출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소장이 망가지면서 원래 소장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장이 감염성 원인체에 의해 망가져서 수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분변으로 나가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요. 또 분비성 설사의 경우에는 삼투압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체내 수분이 장내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예를 들어 장내에서 원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장내에 있는 당류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으면 상대적으로 삼투압이 원래 장내에 있었는데 높아지면서 좀 체내에 있는 수분들이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장내로 빠져나가는 거죠. 장내로 빠져나간 수분들은 당연히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입장에서는 수분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감염성 원인으로는 환경 요인, 관리 요인, 숙주 요인 등이 있습니다.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너무 낮을 때, 특히 이제 겨울철에 설사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축사의 위생 상태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관리 요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초유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어떤 초유를 어떻게 녹여서 언제 먹이는가 등이 이제 관리 요인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숙조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 송아지가 유전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받아들인 초유를 먹었을 때 면역 물질이 덜 들어왔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이제 숙주 자체에 대한 요인도 있을 수 있죠. 감염성 원인으로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각 원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좀 추가를 해서 자세하게 다른 파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송아지 설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는 수분이 배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수분과 관련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물뿐만 아니라 이제 물과 관련된 전해질들, 물을 내보내는 기관들,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장기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자세하게 보면은 당연히 탈수가 나타납니다. 몸에 소분이 없어지는 걸 탈수라고 하죠. 탈수가 일어나면서 같이 나타나는 게 이제 전해질의 변화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혈액의 pH가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이 감소하게 되고 혈중의 질소 농도가 좀 증가하게 되고 나트륨이나 이제 칼륨, 염소 같은 다른 다양한 전해질들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송아지 설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변화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 내에 있는 조직들이 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쪼그라들고 물론 수분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죠. 다른 물질들은 가만히 있는데 수분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면 심장은 힘을 똑같이 줬을 때 당연히 물을 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심장 박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상작용으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수분 관련된 장기가 이제 신장이죠. 신장에서 이제 오줌을 내보내면서 수분을 관리를 하는데 이런 설사 때문에 체내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또 보상작용으로 인해 신장에서는 수분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원래 오줌이랑 같이 나가야 되는 노폐물들 특히
암모니아 등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혈중 질소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눈이 움푹 패이게 됩니다. 뭐 탈수 많이 보시면 송아지 농가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점점 눈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안쪽으로. 원래는 좀 튀어나와 있는 아주 귀여운 송아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조금 눈이 들어간다거나 당연히 묽은변 설사니까 묽은변이 나타나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꼬집어 보면은 특히 이제 목 근육 이쪽을 이렇게 90도로 꼬집어 보면은 이제 탈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설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심장박동에까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순환기 장애가 일어납니다. 순환기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고 이게 뇌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이 오게 되고요. 뇌 손상이 오게 되면 결국에 혼수 상태가 오면서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송아지 설사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본 표는요, 외국에서 이제 농가들에게 송아지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있는 표입니다. 얘는 이제 체온이고요. 얘는 이제 기침의 정도, 콧물이 얼만큼 나고 있는가, 눈이 눈곱이 끼는가, 눈이 점점 들어가는가 이런 거고, 귀는 이제 원래 귀 양쪽에 뾰족 서 있어야 되는데 점점 탈수나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가라앉게 되는 가라앉게 되고 한쪽으로 원래 가라앉게 되고 아니면 이제 고개를 틀게 된다거나 이제 분변 점수가 이제 있는데 송아지 설사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분변 점수를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분변 점수는 이제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정상인 변, 뭐 좀 딱딱하고 네, 그런 변들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묽은 변인데 묽은 변의 예시로 드는 게 이제 저는 많이 이제 저가 봤을 때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정말 수분이 많아 보이지만 딱 그 노란 이제 노랗거나 이제 색깔은 상관없고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수양변 물이 엄청 많이 함유돼서 막 주룩주룩 정말 설사처럼 보이는데 이제 바닥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분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정말 물만 나오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표시표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는 진짜 이렇게 농가 관리하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이면 송아지 건강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죠. 특히 이제 저소로크 한우 농가에서도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가를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체크해놓고 농가 입장에서도 이제 질병에 대한 체크를 해놓으면 우리 농가에 송아지가 사실 아픈 송아지가 생기면 얘는 덜 자라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프기 전에 건강 상태를 쭉 체크를 해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이제 산업동물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표는 혹시 뭐 필요하시면 한글로 정리해서 개인 요청하신 분들께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피해 상황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 결과 보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게 있고, 근데 일단 송아지 설사만 가지고 이제 보면은 2015년 논문에서는 68.7%가 한우 송아지 폐사 원인이었다라는 이제 70%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한우 송아지 폐사 원인 중에 장염이나 설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폐사하는 게 70% 이상이었고 젖소는 2013년도에서 젖소는 이제 53.4%라고 이제 보고가 됐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각 개인마다 농장이나 이런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송아지 설사에 의해서 송아지가 폐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이제 한우 송아지 폐사율 및 폐사 원인 질병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농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설사에 의해 폐사하는 확률이 높아지죠. 네, 높아지고 이 피밸류라는 게 이제 그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건데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우 송아지 농가에서 그럼 송아지 설사 피해가 얼마나 되냐 계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 농가 백두 규모의 한우 비용 농가에서 송아지 설사병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때 송아지 설사병은 발생률은 10%고 폐사율은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피해 금액, 뭐 치료 비용, 폐사했다는 손해, 그리고 안 크는 거, 성장 저하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했을 때 결국에 한 농가가 1년 동안 피해보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백두 규모밖에 안 되는 백두 규모 정도면 그게 아니지만 백두 규모 정도면 여기서 3천만 원이 피해액이 엄청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관리나 이런 예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요, 송아지 설사증의 이제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하고요. 특히 이제 비감염성 원인들 있죠. 아까 말했던 환경 요인, 관리 요인, 숙주 요인. 이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목록화가 되어 있고, 외국이나 이런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더 연구 결과들도 있으면 좀 첨부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비감염성 요인은 이제 시설적인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유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